초보자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흔히들 잘못하는 6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만 제대로 챙기셔도 주문이 안 들어와 에서 주문이 이제 좀 들어오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끔 잘 준비해 봤으니까 잘 적용하셔서 주문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거 상품명하고 카테고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번 볼게요. 스노우보드 거치대가 요즘 좀 시즌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상품명에 다양한 키워드를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노우보드 거치대 플레이트, 이게 끝이야. 상품명이 이렇게 짧아요.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보면요, 검색창에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나는 당연히 스노우보드 거치대라고 검색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핑보드 보관대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노우보드 진열대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검색어에 내 상품이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게 하려면요, 당연히 다양한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요것처럼 세 단어 이렇게만 하면은 좀 많이 놓치겠죠. 아무래도 진열대라고 하는 고객도 놓칠 거고, 보관대라고 하는 고객도 놓칠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는 50자 이내로 상품명을 만들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자를 꽉 채우기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한 30에서 40자 내외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해요. 그리고 다양한 키워드를 좀 넣어줘야 돼요. 중복 없이.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라는 말을 한번 썼잖아요. 그럼 뒤에 또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노우보드 거치대라고 했다면 뒤에 여기처럼 보관대 이런 말도 넣어주고, 만약에 이동식이면 이동식이다 이런 것도 넣어주고, 양면형이면 양면형이라고도 넣어주고, 스노우보드만 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핑보드도 거치할 수 있으면 서핑보드라는 단어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키워드를 최대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서로 조합이 되어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스노우보드 거치대는 여기 스포츠 레저에 스키보드에 스노우보드 장비에 데크로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데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스노우보드 거치대는 이 데크라는 카테고리로 올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이상한 카테고리에 올리잖아요? 네이버가 노출을 안 해줘 버려요. 카테고리를 지켜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릴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요거 맞춰서 올려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에 흔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중국어가 막 써 있어요. 여러분 클릭하고 싶습니까? 그냥 내 고객 입장이라고 봤을 때 클릭하고 싶지 않잖아요. 중국어로 된 거는 다 지워주시고요. 픽투셀 같은 프로그램 쓰면은 이게 번역해 주잖아요, 자동으로. 그거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얘만 지금 딱 지저분해요. 이렇게는 올리지 마세요. 썸네일은 정사각이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 하는 분들 있어요. 이 상품처럼 눕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눕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를 돌릴 때 눕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광고가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눕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처럼 배경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눕기로 했을 경우에 뭐 색깔이 꼭 하얀색일 필요는 없고요. 배경이 뭐 빨간색이어도 상관없고요.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초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판매처 12, 판매처 11 이렇게 돼 있는 게 네이버 카탈로그에 묶였다라고 하거든요. 여러 판매자들의 상품이 이렇게 묶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썸네일 이미지를 고르지 않고요, 특별한 썸네일 이미지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묶이면 최저가가 아닌 이상 불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상품 썸네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이렇게 보시면 중국어 투성이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해도 물건이 팔렸습니다. 왜냐면 다들 중국어 투성인 상세 페이지로 올렸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다 프로그램에서 올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가 이제는 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전동 제촉이 이렇게 한국말로 써있죠. 두께가 뭐 받침대가 뭐 6mm다 써있고, 리튬 전지 가벼운 전력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이게 중국어로 돼 있는 거랑 한국어로 돼 있는 거랑 구매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국어로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픽투셀이라는 프로그램 쓰는데요. 그게 올번역이 돼요. 그냥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끌어오면서 바로 올번역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픽투셀 15% 할인되는 추천인 코드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5% 할인이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할인율 적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할인율 적용을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이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5% 깎아주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실 때 어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끔 돼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들어가셔서 판매가를 살짝 올렸다가 다시 살짝 낮추는 방법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세팅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좋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상위 노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 혜택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혜택 등록에 들어가시면요, 여기다가 쿠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 할인 쿠폰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 대상을 전체 고객이나 아니면 첫 구매 고객 어떤 걸 하셔도 괜찮아요. 전체 고객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쿠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이버에 물건 사러 들어가시면은 쿠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할인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폰을 이렇게 해주시고 장바구니 할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품 중복 할인 해도 되고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할인 설정을 500원 할인, 최소 주문 금액은 뭐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혜택 발급 기간은 길게 1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쿠폰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7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빨리빨리 사라는 거죠. 혜택 상품 내 스토어 상품 전체 이런 식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혜택이 등록이 됩니다. 혜택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발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쿠폰도 해놓으시고요. 상품 조회에 들어가셔서 고객님한테 그 리뷰 쿠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서 구매 리뷰 혜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부분 있죠. 이런 포인트들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상품 구매할 때 100원, 리뷰 작성하면은 뭐 100원 이렇게 주는 거죠. 포인트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노출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포인트 많이 주는 상품 구매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효과는 뭐냐면, 여기 리뷰 작성할 때 포인트를 좀 두둑하게 주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이 정말 리뷰를 많이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효자 상품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빼먹지 말고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상품을 올렸는데 그 상품의 시장 가격도 가끔씩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가 이런 목재 분쇄기라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솔직히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잘 보세요. 알리바바 이미지 검색기 쓰시잖아요 다들. 요거 알리바바 이미지 검색기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를 볼 수가 있어요. 타오바오만 보통 보시는데 네이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내가 올린 상품이 만약에 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찍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건 뭐야? 내 거 비싼 거잖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종 이제 시장 가격하고 좀 대조를 해보시면은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게 비싸게 파시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마진율 높으면 되게 좋아요. 좋은데 물건이 안 팔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품 업로드 하느라고 그것만 애를 쓰고 있는데 시장 가격도 신경은 어느 정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이버에서 내 상품이 좀 더 잘 팔리게끔 하는 그런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구독 아시죠? 가끔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